KBS 1라디오 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네, 1월 1일 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공수처법 관련된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공수처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해방 이후 계속됐던 기소 독점주의,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진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죠. 앞으로 7월 정도가 되면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생기게 될 겁니다.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될 건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것이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공수처법 원안을 발의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단.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백혜련 의원 안, 이거를 1년 동안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원안을 설계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뭐 소회라도 먼저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정말로 제가 검찰 개혁을 하도록 사실 정치에 입문했는데, 정말로 2019년에 가기 전에 결실을 거두게 돼서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요. 진짜 가결다시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예, 일단 그 원안에서 수정안이 좀 바뀐 게 많이 있잖아요. 수정안이요. 네. 아주 많은 근본적인 부분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 수정안 처음 논의할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문제,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결국은 그것을 원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불만은 없습니다. 아쉬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으시다, 이런 뜻이네요. 네, 사실 오히려 좀 독소 조항이라고 검찰에서 비판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합리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큰 불만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의원님은 검찰 출신이잖아요. 네. 이거 원안 설계하고 1년 동안 검찰 예전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화나 이런 거 많이 안 받으셨습니까?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조금 남의 말에 좀 휘둘리는 편은 좀 아니어서 그런지 예. 의견 교환들은 나눴는데요. 그렇게까지 불만을 토로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 내용들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아까 백혜련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야당에서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치의 괴슈타포가 될 거다. 북한의 보위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고요. 예. 이 법률 조항에 정말 어떤 법률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조치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근거 없는 언색적인 비판이라고 보이는데요. 요번에 특히 또 수정안에는 3조에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은 어느 누구도 공수처에 관련해서 업무 보고나 지시 협의를 할 수 없는 명문 조항까지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던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 그리고 수사처의 임명 권한을 갖는 인사위원회 구성도 더 원안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비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이게 예컨대 이제 검찰 같은 경우도 검찰의 중립성 이런 것들은 다 명시적으로 돼 있지만은, 검찰이 정권의 신여 노릇을 한 게 정권에 따라서 많이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수처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운영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조항도요. 이렇게 공수처법처럼 명문 조항이 없습니다, 사실. 네.
그것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구성 방식도 검찰총장의 임명 방식도 지금 대통령의 지명에 의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사실 구성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지금 7명의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중에서 6명이 찬성해야지만 후보가 될 수가 있고 네. 그 6명의 야당의 몫이 2명이나 있기 때문에 네. 야당에서 반대하면 후보조차 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정부 기관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딱 집어서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은 초대 공수처장은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혹시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야당에서도 계속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네. 그리고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연장의 도구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네.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네.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일단 수사 대상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부터 쭉 해갖고 한 7, 8천 명 되는 거죠.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네, 7천 명 좀 넘는 규모입니다. 예. 근데 지금 공수처가 되게 작잖아요. 어떤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는 병아리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규모가 작아요. 근데 이 네. 7, 8천 명을 수사를 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규모가 작습니다. 사실 네. 전체 검사가 한 2,200명 그죠? 되거든요. 네. 네, 그 중에서 25명이라는 건 지청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지금 이 공수처가 뭐 검찰 위에 서 있는 검찰을 지휘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가 되지 않고요. 네. 그 수사권을 그 고위공직자에 관련해서 우선권을 갖지만 모든 수사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과 경찰도 할 수 있는 구조고요. 네. 그래서 수정안에서 검찰이 반발하는 그 통보 조항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수처가 그런 수사가 이제 그 보고가 들어오면은요, 그것이 네.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처음부터 가르마를 타서 서로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얘기인데 이제 검찰이나 네. 야당이나 이런 데서 우려하는 게 이렇게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보고나 통보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공수처에다가. 네. 그러면 그 정보들이 공수처에 다 모이게 되고 그 정보가 결국은 청와대나 이런 여권 쪽에 다 공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우려잖아요, 지금. 근데 그 우려 자체가 예.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하는 그렇죠. 전제가 그거죠. 시각인 예. 거죠. 예. 근데 공수처가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닌데 예.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것 자체가 공수처에 대한 정말 저는 명예훼손 쪽이고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출범하지도 않았고 네. 그런 적도 없는데 어떤 예단을 가지고 네. 그렇게 규정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막판에 이제 검찰에서 공수처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네. 국회에서 로비를 한다고 이해찬 대표가 성토를 한 적도 있었고요. 이게 사실은 검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가장 중요한 대상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반발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수사 기관 중에서 검찰이 최고였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소부의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수사기관 세 개가 네. 서로 이제 견제하고 일련선상에 쓰게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반발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네. 정말로 검사도 이제는 다른 기관에 의해서 수사받게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그 부담감, 그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으로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면은 이 기소권도 주지 않았습니까? 공수처에다가. 그죠? 네. 근데 이게 지금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특히 이제 기소 독점주의 이 부분을 좀 분리를 하자, 수사와 기소를. 이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그림인데, 밑그림인데 공수처에다가는 둘 다 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좀 역행하는 거 아니냐, 좀 모순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공수처가 나오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네.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네. 그래서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조직이고, 그러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련해서 특화된 조직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저는 원래 제안 전에 원래 최초에 저희 당에서 냈던 네. 검사, 판사, 경찰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등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소권을 공수처가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수사권 조정에서도 우리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가지만 검찰에 수사권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점에서는 그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수사권 조정도 사실 가도기적인 단계인데요. 네. 만약 수사와 기소가 완전 전면 분리되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 그 다음엔 공수처의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나 수사와 기소권을 검찰이 모두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소권을 준 것은 좀 일종의 좀 과도기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렇죠. 저희 수사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전면적인 수사와 기소와 분리로 가게 되는 단계가 된다면 네. 또 다시 구조를 바꾸는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어요. 공수처에서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냈던 원래 원안에는 다 있었는데 네. 야당 쪽에서 네. 협상 과정에서 공수처가 너무 비대해지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에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네. 한정하게 된 거죠. 이게 검찰 반응을 보면은 앞으로 운영을 할 때 공수처에 보고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검찰 쪽에서. 이것도 역시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반응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혹시? 그래도 검찰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법에서 그렇게 규정한 것을 어기지는 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뭐 공수처법 이런 거 검경 수사권 조정안 좀 있으면 이제 통과가 될 텐데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입장이 지금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신년사에서도 원론적인 입장만 나왔는데 혹시 뭐 사퇴하거나 뭐 이런 움직임이 예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그런 얘기들은 아직 못 들어봤고요. 네. 어제 제가 사실 대검 기조 부장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네. 보니까 어쨌든 법률이 됐기 때문에 네. 검찰 입장에서는 그것을 존중하겠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반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 최강시사에서 연결한 첫 번째 정치인이었습니다. 백혜련 의원님이. 고맙습니다. 네, 의미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